개인회생 준비하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돈은 먼저 갚아야지, 제일 친한 친구한테 빌린 건데 이건 사람 도리상 해결하고 신청해야지,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도리 한번 챙기려다가 여러분의 인생 새 출발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거든요. 제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위원으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서류를 받습니다. 성실하게 3년, 5년 갚겠다고 결심한 분들이 이 편파 변제 때문에 개시결정이 지연되거나 보정이 반복되고 결국에는 인가가 안 되고 폐지되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 그 이유와 해결책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파 변제, 이게 왜 문제일까요?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특정 사람에게만 빚을 먼저 갚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여러분의 소득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허락도 없이 누구는 이쁘다고 먼저 갚아주고 누구는 밉다고 안 갚는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럼 편파 변제가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정명령이 나오고 청산 가치가 올라가서 변제금이 늘어나거나 심하면 인가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편파 변제 사실을 숨긴 채 인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나면 허위 은닉 문제로 인가나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한테 500만 원을 먼저 갚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법원은 이 500만 원은 원래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공평하게 돌아갔어야 할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기본적으로 이 5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그만큼은 더 갚으라고 보정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회생위원이 그 돈을 받은 친구에게 부인권을 행사해서 그 돈 돌려주세요 라고 요구해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매달 내야 할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인가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고 심하면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까지 틀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사건을 심리하면서 회생위원이 눈여겨보는 위험 사례 탑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족 돈 먼저 갚기. 이게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부모님인데 어떻게 안 갚아요? 하시는데 법원에서 보면 부모님도 일단은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의 채권자일 뿐입니다. 특히 차용증도 없이 가족 계좌로 목돈이 왔다 갔다 하면 재산을 빼돌렸거나 특정 채권자만 우대한 건 아닌지 강하게 의심받기 좋습니다. 둘째로 특정 카드사의 카드 대금만 완납하기입니다. 대부분 이 카드는 한도가 높아서 계속 써야 해요 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본인 편의를 위해 특정 카드사만 따로 챙겨서 완납하는 것은 다른 카드사나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편파 변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친구나 지인 돈 몰래 갚기입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서 진 빚이 마음에 걸려서 신청 직전에 몰래 계좌이체로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고 차용증은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회생위원이 정말 돈을 빌린 게 맞습니까? 언제 무슨 사정으로 얼마를 빌렸나요? 라고 끝까지 물어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자료로 소명이 되면 다행이지만 앞뒤 설명이 안 맞거나 가족과 지인만 유독 많이 갚는 정황이 나오면 인가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로 무담보 채권에 대해 새로 담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돈만 빌려준 지인에게 갑자기 본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다든지 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만 갑자기 담보 채권자로 특혜를 받았다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인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로 현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입니다. 차를 넘겨준다든지 부동산 지분을 넘긴다든지 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회생 파산 절차에서 가장 강하게 문제 삼는 행위 중 하나이고 부인권 행사까지 검토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여섯 번째로 고금리 카드론으로 카드 대금 돌려막기입니다. 물론 회생위원이 카드 대금 돌려막기 자체를 편파 변제라고 기계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금리의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여러 카드사 중에서 특정 카드사에 대해서만 유독 상환이 집중된 경우, 특히 신청 직전에 이런 카드론이 집중되어 있으면 회생위원은 사용처와 소명 자료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사채나 대부업체 이자를 먼저 챙겨주는 경우입니다.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가 무섭다고 여기만 계속 이자를 내고 다른 채권자들은 방치하는 패턴이 많습니다. 법원은 선량한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고금리 불법 사채업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편향된 변제 패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편파 변제의 대표적인 유형 7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채무자도 할 말은 있습니다. 법무사님, 그럼 저는 숨만 쉬고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당연히 써야 할 돈은 쓰셔야 합니다. 개인위생은 굶어 죽으라는 제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전제로 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관리비, 공과금입니다. 이것들은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 비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병원비,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받으셔야죠. 필수 의료비는 생계비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과 사대보험, 이건 법적 의무입니다. 안 내면 오히려 압류가 들어와서 회생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신값, 교통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입니다. 법원도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인정하고 그 나머지를 변제에 쓰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파 변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새 출발을 위한 3가지 원칙, 즉 실무적으로 꼭 기억하여야 할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선택적 변제 멈추기입니다. 나 자신이 개인위생 해야겠다고 진지하게 마음먹는 순간부터는 일반 채권자들에게 선택적으로 갚는 변제는 가급적 멈추시는 게 안전합니다. 독촉 전화가 무섭다고 특정 카드 회사에 먼저 변제하거나 친분이 있다고 특정 지인, 특정 가족만 따로 챙겨서 갚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편파 변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공과금, 세금 같은 필수 지출은 유지하시되 누구 한 사람만 특별 대우하는 변제는 중단하는 방향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둘째, 최근 6개월 거래 내역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기억 못하는 이체 내역, 가족과 지인에게 갔던 돈, 카드론으로 과다하게 정리한 채무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이러한 내역이 나타나면 전문가와 상담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 두셨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편파 변제로 문제될 수 있는지, 어떤 건 소명이 가능한지, 청산 가치와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훨씬 명확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함입니다. 부끄럽다고 혹은 이거 말하면 인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숨기면 나중에 법원에서 들통났을 때는 정말 수습이 안 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 같은 법무사 전문가들이 편파 변제가 아닌지, 부인권 소명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청산가치와 변제금에는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회생위원에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생은 큰 용기가 필요한 결정입니다. 그 소중한 기회를 편파 변제라는 작은 실수 하나로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회생위원으로 다양한 실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제가 여러분의 채무 해결에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개인위생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딤돌 법무사 진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